지난 7월 19일 중국 간접단 사건은 단순히 한국의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라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초대형 게이트가 터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역사적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트럼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정 사이의 본질적 대결입니다. 그 충격은 바로 대한민국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전의 일부는 대한민국 바로 수원연수원에서 극비리의 불씨를 키워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에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수원선거연수원을 급습했습니다. 이곳의 제2생활관에 장기 침투했던 중국 간첩단이 주 타깃이었습니다. 그 작전은 미국 정보국 DIA가 주도했고 중국 간첩단 체포는 하루가 아니라 34일간이나 긴밀한 추적 작전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을 미국은 향후 중국 압박용 카드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어서 어제 한미일보 허겸 기자는 그 극비 체포 작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원래 2025년 1월 군 정보 관계자가 최초로 육성을 공개한 것입니다. 3년이 넘도록 단 한순간도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 중국 간첩단 체포 작전의 전모가 마침내 공개된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변조로 공개되었고 그 목소리는 극비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만이 느끼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단호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VIP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소수만이 알고 있는 최고 기밀 작전이었습니다. 한마디라도 누설될 경우에는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엄청난 비밀 작전입니다. 작전 참여자는 숨소리조차 외부에 새 나가지 않도록 대외 접촉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의 비밀성을 증명하듯이 현장 지휘관이나 처장급조차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임무가 수행되었습니다. 지휘 라인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오후부터 절정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전 참여자 간의 연락마저 간헐적으로 끊어지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불통되고 현장의 통신마저 쉽지 않았다. 우리끼리조차 뭔가 큰일이 터지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전의 중심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는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심상치 않는 움직임을 보여왔던 곳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이름 아래 비밀스럽게 진행된 공사에서 중국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군 정보 관계자는 공사의 본질이 중국 간첩단의 공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첩보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등골이 서늘해지고 오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작전의 한가운데서 군 정보팀조차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미스테리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캡틴 코리아라고 불렀던 안병희 씨였습니다. 그는 작전 현장 바로 옆 건물인 농협박물관의 경비원으로 잠입해서 무려 4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연수원 외국인 숙소를 감시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미군 특수부대 그린벨의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행동과 말투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관계자는 안병희 씨의 영어가 초급 수준이었고 군인이었다면 절대 보이지 않았을 심각한 팔자걸음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정보기관 출신의 인사는 그와 악수를 하면서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의 손이 아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병희스가 어떻게 됐든 핵심 정보를 손에 넣고 있었고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전달했다는 사실은 정보 분석팀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국제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 소속 화이트 해커라면서 해킹 프로그램을 영상통화로 기자에게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예측 능력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영통신 ANSA가 최초로 보도했던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 계획을 무려 이틀이나 먼저 기자와 정보 분석팀에 알려온 것입니다. ANSA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의 정보를 뒤늦게 공식 보도되면서 그의 존재는 더욱 큰 미스테리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기자와 정보 분석팀은 수원 병점에 위치했던 그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서 안병희의 부친과 대면하기도 했고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안병희 씨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돌발적인 기괴했던 행동을 반복하자 정보 분석팀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가 적인지 아군인지 아니면 그가 통제 불가능한 변수인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 정보 관계자는 안병희 씨 같은 인물의 존재가 작전의 긴장감을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이었고 그 불확실성이 우리의 숨통을 끊임없이 죄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전 참여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비밀 유지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정보가 유출된다면 모든 게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회복 불가능할 지경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치밀했던 정보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대통령의 침묵입니다. 자신의 안일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투쟁 작전이었습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순간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국가적 신념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는 언제나 외로운 법입니다.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승리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미국이 펼치고 있는 극비 작전의 완성을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질서를 뒤흔들 초대형 게이트가 터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재명 정권은 먼지처럼 사라질 운명입니다. 곧 이어질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